만약 여러분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에 나서실 건가요? 저는 당연하지 싶으면서도 순간 멈칫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 힌트를 던지는 드라마가 바로 안도르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드라마가 미국에, 그것도 스타워즈 시리즈라는 것인데, 스타워즈는 유치한 옛날 영화 아니냐고요? 광선검 휘두르고 레이저 총 쏘는 게 취향이 아니라고요? 괜찮습니다. 안도르는 광선검 같은 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현실주의자 한국인들에게 맞춰진 독특한 작품이니까요. 과연 안도르의 어떤 면이 한국인들에게 잘 맞고, 그럼에도 왜 스타워즈 드라마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주인공 안도르는 회의주의자입니다. 은하계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하고 막강한 제국 앞에서 개인의 저항이란 그저 무의미한 헛수고일 뿐이며, 이런 시기엔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유별난 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아마도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한국인들도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일본 앞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만한 제국의 억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무자비해지며 그와 그가 아끼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에선 무력감을 넘어선 분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도르와 엮이게 된 낯선 남자가 제안을 하죠. 이런 줄거리는 한국인들에게 유난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한 번도 지배를 당한 적이 없거나 까마득한 옛날에 지배받은 국민들과 100년도 안 된 과거에 식민 지배와 독재 정부를 겪은 국민들 사이엔 상당한 감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봐온 독립운동 서사들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결연하게 나선 영웅적 면모를 주로 다뤘고,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우리와 DNA가 다른, 처음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쉬웠는데요. 안도르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푼돈의 도둑질을 저지르는 밑바닥 인생이죠. 이 드라마는 오히려 그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세우며 이런 평범한 개인이 어떻게 두려움을 딛고 거대한 역사에 합류하는지를 스페이스 판타지임에도 생생한 리얼리즘으로 그려냅니다. 또한 안도르를 넘어 사회 각계각층의 투쟁을 보여주는데요. 게릴라 조직부터 국회의원, 자금책, 제국 내부 스파이까지 맞물리면서 이전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저항운동의 입체성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같이 일어나 맞서는 순간의 전율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이처럼 공감하기 쉬운 역사적 배경에 완벽하지 않고 우리처럼 망설이는 평범한 주인공 덕에 우리는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안도르에 쉽게 감정이입을 하며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봐야 하는 스타워즈는 없습니다. 안도르는 기존의 스타워즈와 매우 다릅니다. 일단 모든 인물들이 스타워즈 전체로 보면 엑스트라이기에 까딱 잘못하면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극 내내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흐르죠. 전작들에서 폭죽처럼 터지던 제국 전투기는 맨몸의 엑스트라들에겐 공포의 사신입니다. 블라스터는 더 이상 뿅뿅거리는 레이저 총이 아니라 굉음과 함께 직사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고요. 제국의 군인들은 무기력한 병풍들이 아니라 밤새 일하며 반군들을 추적하는 유능한 조직입니다. 제국에 속한 인물들도 단순히 사악한 악당들이 아니라 야심찬 중간관리자, 냉철한 정보 분석가 등 다양한 군상으로 이루어져서 이야기를 채웁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생각나는 부분인데요. 선역들조차 굉장히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기에 끊임없이 연기를 하느라 갈등을 겪습니다. 대의를 위해 저마다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도 드러납니다. 광선검 같은 상상력으로 동심을 자극하는 스타워즈와 성인 취향의 극사실주의 첩보물인 안도르는 이렇게나 다르기에 전혀 다른 관객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게 됩니다. 안도르는 각본과 연출도 모두 훌륭합니다. 본 시리즈와 나이트크롤러 등에서 탁월함을 뽐낸 작가 토니 길로이가 로그원에 이어 안도르에 참여했는데요. 그의 장기를 잘 발휘한 각본은 첩보 스릴러의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잘 짜인 대사들을 주고받으며 느껴지는 대화씬의 쾌감도 가득하고요. 약 3개의 에피소드마다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독특한 구조인데, 여러 인물들이 치밀하게 엮이는 빌드업부터 서스펜스 가득한 중간 과정, 모든 것이 연결되며 폭발하는 최종 국면까지 아주 촘촘하게 쌓아 올려져 있어 그 카타르시스가 상당합니다. 또한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인물의 눈빛 하나로 감정을 묘사하며
한 씬의 마지막 컷과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타이밍도 궁금증과 기대감을 최대로 일으키도록 절묘하게 설정되어 있어 영상 연출의 묘미를 최대로 살릴 줄 아는 장인의 솜씨가 느껴집니다. 배우들의 열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 토르와 듄으로 익숙한 스텔란 스카스가드부터 골룸과 혹성 탈출 등 모션 캡처의 전설인 앤디 서키스, 그 외에도 더 베어, 빌어먹을 세상 따위, 소년의 시간 등 여러 작품들에서 인상 깊었던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활약합니다. 스타워즈를 전혀 모르거나 좋아하지 않더라도, 혹은 SF 장르 자체가 낯설더라도 묵직한 시대극이나 정치 스릴러, 그리고 우리 역사 속 독립운동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면 이 드라마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게다가 역대 최고의 스타워즈 드라마라는 극찬을 받았을 만큼 작품성과 완성도 면에서도 검증이 된 시리즈죠. 이어지는 이야기인 로그원을 이전이나 이후에 보신다면 재미와 감동이 배가 될 것은 확신합니다. 마침 이번에 시즌2가 공개되었으니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즌1부터 정주행하는 건 어떨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앱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